더 강력해진 대여투쟁으로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에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한 1년 됐죠. 1년. 네. 네. 어떠세요? 다시 방송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하시니까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요즘은 또 1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네. 저도 언론의 자유를 오늘 요즘 많이 누립니다. 유튜브로 많이 해소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여의도에서 당랑의 꿈 출판 기념회 겸 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매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출마하실 겁니까? 언제 출마하실 겁니까? 그 출마 의사는 출판 기념회쯤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심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사실 그 전당대회에 다시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당 시절에 당대표도 했고 네. 야당 시절에 당대표도 했습니다. 아마 정치판에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두 번 해본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탄핵 총리가 등장을 해서 네.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를 하겠다. 그걸 보고 우리 당이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은 탄핵입니다. 네. 한국 보수 우파들이 분열이 시점이 탄핵입니다. YS 이후에 모든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은 보수 우파를 전부 통째로 하나 된 채로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상속을 받았던 그 시점은 말하자면 갈갈이 찢어진 보수 우파를 상속을 받았어요. 당내 개파 갈등을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 개파 갈등은 아니죠. 네. 탄핵으로 갈라진. 탄핵으로 인해서 한국 보수 우파가 전부 갈라져 버렸죠. 네. 그 갈라진 그 당을 이어받아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1년간 노력을 했어요. 네. 탄핵에 벗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네. 최경환, 서청원 선배 네. 징계, 그것으로 친박은 끝났다. 네. 이제 탄핵으로부터 이별하고 새롭게 보수 우파들이 뭉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소위 태극기 세력의 분들조차도 매파로 나눠 있다고 나는 들었어요. 네 개파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전대에 이제 탄핵 당시에 국정 2인자로 계시던 분이 들어와서 당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당은 다시 탄핵 프레임으로 되돌아간다. 네. 그리고 병력 비리당 이해창 총재 시절에 우리가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때 이재호 김문수 지사가 김대읍이 잡아놨고 양평에도 잠복하고 연천에도 잠복하고 그렇게 네. 10년을 고생했는데 아드님이 그 국민 감정으로 병력 비리가 용서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는 당이 괴멸하겠다. 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탄핵 총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기안 그렇습니다. 전 총리는 그 표현을 굉장히 거북해하고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 총리란 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허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던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지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 네. 그 당시에 국정 2인자도 국민으로부터 탄핵이 된 거죠. 예? 왜 지금 한국 보수 우파가 이래 분열하고 있냐? 네. 탄핵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탄핵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척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제도상 재심이 없어요. 네. 재심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효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문제하고 명예회복 문제하고 네.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핵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찾아오든지 선거에 압승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부하고 붙어가지고 네네. 명예회복시켜주는 절차 그 절차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탄핵 당시에 같이 탄핵된 분이 나와서 당을 맡게 되면 다시 탄핵 프레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나온 겁니다. 자,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홍준표 재신임 여부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홍준표가 옳았다. 라고 야당 측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유행어처럼 도는데 미국 가실 때도 그랬어요. 무슨 예언하듯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고 보라고. 네. 예. 진짜 근데 옳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아니, 겁니다.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이거 위장평화다. 네. 북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건 위장평화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가 연말되면 거들날 것이다. 네. 폭망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주장을 했을 때 국민들은 80% 이상이 막말했다고 했어요. 채널A도 그랬어요. 좀 거칠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막말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 참패했죠. 네. 참패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미국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연말 되면 내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경제가 지금 살아날 힘이 안 보이잖아요. 네. 폭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 내 경제 모살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의 이념을 불어넣은 정권은 이 정권밖에 없습니다. DJ 노무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의 이념을 좌파 이념을 불어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경제 모살입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우리가 1년 4개월 전부터 이야기한 ICBM만 폐기하고 북핵을 인정해 줄 것이다. 네. 난 미국 가서도 상하 양원에 가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핵 개발한다. 내 경고를 1년 4개월 전에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는 해당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옳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제자리 돌려줘야죠. 네. 그래서 내 당원들한테 네. 내 말이 옳았으니까 이 전당대회는 누구누구와 붙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네. 옳았던 홍준표 재신임 여부다.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는 뭐 사실 경제팀 2기가 출범을 해서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글쎄요. 우리로서는 나쁜 선택, 미국이 나쁜 선택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을 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 현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출마 선언을 하셨던 날 바로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거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경수가 갈 곳은 감옥이다. 경남도청이 아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돌이금 논란이 한참 시작될 때였잖아요. 그때 이거는 증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김경수 지사의 상선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위선에 누가 있느냐? 상선이라고 하면 지금 청와대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퍼스트 레이디까지죠. 네. 객관적인 정황이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경고까지요. 이미 저 재판 과정에서 다 네네. 나왔어요. 보도는 안 됐는데. 그러면 여의도 돌아가면 다시 특검을 해서라도 상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네. 자, 김경수 경남지사 위기 속에 이 진보 쪽에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 유시민 전 장관도 유튜브 정치에 본격 합류하면서 홍카콜라와 양강구도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잠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홍 전 대표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데, 그 길목을 다 이분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쁜 말 하긴 싫어요. 그죠? 그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짜뉴스는 잡아야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유시민 의원이 저한테 1대1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계속 졸라댄 적이 있습니다. 유 의원, 내하고 니하고 토론을 하면 격이 안 맞으니 니는 전욕 남경필과 토론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 이용이 돼서
또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면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홍카콜라의 인기도 대단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의 알릴레오도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알릴레오가 출범하면서 1라운드는 한정승을 알릴레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유튜브 유시민 방송을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그래도 없는데. 경쟁 방송을 좀 봐야 연구를 할 수 있죠. 아니요, 연구 대상을 삼을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정권 홍보 방송입니다. 네. 네? 정권 옹호 방송이고, 정권 홍보 방송이고, 네. 우리는 정권 비판 방송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정권 옹호 방송을 보겠어요? 정권 비판 방송을 보겠어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입장은, 좌파들 입장은 그쪽 보겠죠. 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나오면서 가짜뉴스 잡는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우리 내 뉴스를 봐야 됩니다. 봐야 가짜뉴스 여부인지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낫죠. 장기적으로 정치권에서도 혹시 유시민 전 장관과 알릴레오와 경쟁하듯이 경쟁 상대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참 말하기 어려운 게, 네. 저분 참 언변이 좋습니다. 그렇죠. 언변 좋은 못지 게. 않으십니다. 아니,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네. 빙빙 돌리는 법이 없죠. 유시민 전 장관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로 유명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요? 빙빙 잘 돌리죠. 아, 그래요? 자, 좀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가벼운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서영교 의원 또 손혜원 의원 논란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요, 여당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야당의 공세나 전략이 상당히 미비하거나 좀 부족하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손혜원 사건뿐만 아니라 네. 김태우 신재민 사건도 있었죠. 마찬가지죠. 네? 거기다가 김경수 지금 여론조작 사건이 있죠. 네. 또 최근에 대통령 따님 네. 가족 동남아 이주 사건이 있었죠. 네. 네? 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네. 이제 논란이라고. 논란이라고 네. 하는데 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네. 특히 대통령 따님 해외 이주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 과정을 좀 보니까 자기 빌라를 부인한테 정리하고 부인이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에 볼 때 전형적인 강제집행 면탈죄 수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논란이 왜 이주를 했느냐, 네. 그리고 왜 집을 그런 식으로 강제집행 면탈죄 수법으로 팔았느냐, 그 논쟁이 붙으면 진실이 밝혀지면 네. 이게 정권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김경수 대선 후보 상선 사건하고 지금 여태 거론됐던 사건 하면요, 정권 유지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 야당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우리 당은 네. 대여투쟁할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하, 맙소사. 그게 예. 이 당의 마지막 대여투쟁 전사가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였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얘기가 아니, 침 뱉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대여투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요. 싸움을 좀. 방법을 모르고 대여투쟁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겁을 많이 내고, 그래서 내가 당대표 1년 할 동안 네. 내가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하. 그래 하다 보니까 막 말한다, 거친 말한다. 내가 뭐 하려고 거친 말하고 막말이라고 소리 들어가며 대투쟁을 했겠습니까? 네.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뒤에서 지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당이 대여투쟁할 사람이 그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판을 뒤엎어야 될 판인데 네. 뒤엎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지금 좋게 말하면 야성이 가득한 인물 또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싸움꾼이 필요한 건데 지금 사람이 없는 마당에 당장 잘 싸우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길러야죠. 기른다고요? 예. 그런 사람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죠. 어떤 식으로요? 어떤 그거는 방법이 뭡니까? 공천을 걸어야죠. 아하. 대여투쟁 전선에 앞장서서 잘 싸우는 사람은 네. 100% 공천 준다. 그걸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전사를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 곽상도 검사 같은 그 의원 같은 네. 경우에 이거는 충격적인 네. 말하자면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를 한 건데 네. 그걸 청와대에서 뭐 사생활 비밀 아니 공인에 무슨 사생활 비밀이 있습니까? 네. 파브릭 피규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인이 되면 사생활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여투쟁 얘기로 잠시 다시 돌아가서 하나 궁금한 게요. 최근에 대여투쟁이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릴레이 단식이었습니다. 5시간 반씩 릴레이 단식한다 그랬다가 오히려 되레 비난의 부메랑을 막 맞았거든요. 이 부분 그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부산에 네. 유튜브 그 홍카콜라 실황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요. 예, 예. 예. 그 소리 듣고 나는 매일 12시간 단식을 한다. 저녁 7시에 밥 먹고 이튿날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단식 12시간 아닙니까? 그러네요. 일일 모든 일식하시는 사람은 12시간 단식 매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그런 말로 해갖고 놀림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웰빙 투쟁이란 말을 듣지 않느냐. 네. 그게 대여 투쟁의 방법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전략도 없어서 그래요. 네. 제가 오늘 홍 대표님과 이 방송을 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요. 빨간 아저씨, 빨간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송에 나오면 항상 빨간 넥타이를 나오고 그리고 빨간 앵그리버드 모습으로 나와서 아이들 눈에는 빨강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 컬러에 대한 집착도 있으시고 이 뭐 나만의 컬러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홍가라서 그렇습니다. 홍가라서 홍시다. 네. 그 넥타이 색깔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서요. 홍가라서 그렇습니다. 빨간 넥타이 맨날. 그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네. 이 붉은색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금기시된 색이지만은 러시아에서는 정의를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바르게 정치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뜻에서 매기 시작한 게 빨간 넥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같이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기자들이 오세훈 전 시장을 염두하고 한 말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고 왜? 그거는 오세훈 전 시장을 상대로 했던 미스터 코리아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미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누구라고 특정할 것 없이 네. 적어도 보수 우파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예. 컨텐츠가 중요하죠. 네. 예? 공부가 중요하고 세상에 대한 공부, 네. 국제 정세에 대한 공부, 네. 그리고 국민 전체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것인지 그런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지만으로는 정치에서는 안 된다. 네. 난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네. 쇼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네. 예. 탁현민 행정관 누구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죠. 되게 부럽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럽죠. 네. 근데 유튜브 하시는 것도 그 이미지 정치의 일환 아닌가요? 그거는 내 유튜브 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 전부 콘텐츠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 이제 옷은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나비 넥타이도 메고 나가고 이래서 해서 내가 좀 쑥스럽지만은 네. 시키는 대로 하죠. 알겠습니다. 이 곧 설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설 밥상 민심이 이제 설 끝난 다음에 정치권엔 또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 짧게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참 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IMF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